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khomeini가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28일 날 죽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유럽의 반응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특별한 옹호도 하지 않고 이제 반대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는 세기가 나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다가 이제 이란으로 이름을 바꿀 때는 지금 사실 팔레비 때 바꿨습니다. 이제 팔레비가 사실은 친미, 그런 경제와 정권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슬람, khomeini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그들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뀐 지가 한 4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있는 이제는 정권 교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란의 이런 변화는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우선은요 이제 중동에는 두 가지 그 이슬람파가 있죠. 순니하고 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시아입니다. 그래서 시아로서 지금 갖고 있는 두 가지 에셋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센트럴라이즈된 종교로 한 집중적 군사적 파워 이외에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름이 많습니다. 이제 기름이 전 세계 매장량 3위, 베네수엘라, 사우디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동에서도 4위 약 25%의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는 에너지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호무즈와 그다음에 홍해 그 아라비아로 가서 인도양으로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란이 이제 빚을 보기 시작한 거, 이제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빚을 보기 시작한 것은 1902년에 이제 기름이 생산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름이 현재 우리가 BP 오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근대화를 보게 되면 에너지 전쟁, 경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약 48년 동안 우리 이슬람 정권이 있으면서 엄청난 oppression 있었죠. 사람들 많이 죽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컨플릭트가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슬람 세력 뒤에는 누가 도와줬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1902년 기립이 나서부터 영국이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BP 오일을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BP 오일은 영국에서 지금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름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짝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지난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약간 역사 공부가 필요해서 제가 로지스티컬하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사실 지금 에픽 퓨리 미국이 하는 이 작전은 사실은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주얼티가 우리 군인이 약 3명, 4명, 그리고 이제 미니멈 캐주얼티죠. 하지만 우리 미국이 말하는 자유의 적, 이슬람, 이란에게는 어떤 아주 메이저 캐주얼티뿐만 아니라 전 수뇌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khomeini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해군, 공군,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바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정말 잘 플랜된 precision, 정확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완전히 이제는 그 이슬람 세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미 평형대가 이제 기울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란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모요? 트럼프, 땡큐. 트럼프 고마워. 우리에게 다시 자유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이런 엄청난 감사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외국에 대한 사하반티에 대한 침해다. 전쟁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하실 건 물건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로남불이구나. 그동안 우크라이나다가 돈을 350 빌리언 갖다 주고 전쟁을 계속할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전쟁이 많았습니까? 트럼프가 8개의 전쟁을 한순간에 없앴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인발부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거 전 세계 뭡니까 우리 전쟁 자원은 이제 미국과 이제는 현재 미국이 떠나온 유럽과의 헤제모니얼 컨프런테이션 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자 팔라비가 이제는 그 뭡니까 이슬람 혁명 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미국에 망명을 했는데 이분이 연설을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공격이 있자마자 순간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그동안 기뻐하는 우리 시민들 잘 싸워줘서 고마운데 지금 정세가 좀 정리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달라 하는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정당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엘라이로서 이란이 어떤 협박을 미국에 협박이었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핵이죠. 핵을 다시 개발하고 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그 공격의 이유가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가자에 풀 전쟁을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10월 7일 2023년 역사적인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갖고 있는 중동을 스테빌라이즈 뭡니까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빨리 없애야 되죠. 이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가자하고 평화 협상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자에 있는 가자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누가 공격했어요? 하마스가 공격했습니다. 그럼 하마스는 누가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정권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indirectly. 그래서 민주당 정권은 누구를 지원해 줬어요? 사실은 이란, 이슬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이제는 당연히 그것이 뭐 무기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디스퓨트를 했죠. 아니 나는 말로 다 모든 포로를 하마스에서 끌어낼 수 있는데 왜 돈을 줘? 그래서 돈을 본인이 달래지도 않았어요, 이란이.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2명을 이제 구해왔죠. 이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이제는 이런 뭡니까 트럼프의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그 전에는 이제는 프리엠티브를 이란에서 하겠다고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서부터? 지난 6월 22일 2025년에 뭡니까 우리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했죠. 그래서 한밤에 망치 작전으로 가서 때려박으셨습니다. 그래갖고 벙커버스터 해갖고 지금 현재 핵을 뉴트럴라이즈 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약 8개월 후에 프리엠티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엠티브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노트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란이 공격을 5월 19일 날 2024년에 할 적에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론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 번 더 공격을 받는다면은 그들이 철통같이 믿고 있었던 아이론돔에 한 개의 금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vulnerable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이란에 의해서 아큐파이가 되거나 하마스에 의해서 아큐파이가 된다면 이스라엘은요 1948년에 이룬 독립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extinct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제는 돌아다니다가 고생을 하다 이제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숙명, 운명을 넘어서 이제 그들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never aga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엘라이가 돼서 프리엠티브를 이란에게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는 이란이 공격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나서 이란이 공격을 했을 적에 이제는 그 돔이 아이론돔이 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론돔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캐졸티가 이스라엘에게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뭐가 일어나요? 하마스가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게 되겠죠. 그래서 미미솜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을 사각지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뇌부가 다 지금 현재 뭡니까 한꺼번에 이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은 트럼프가 아주 두 군데에서 공격을 했죠. 하나는 이제 지중해 쪽, 하나는 뭡니다 호무스 쪽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F6, X6, F15, F16, F35 이렇게 이제는 아주 sophisticated한 머신을 가지고 약 900발의 그 12시간 동안 900발의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란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루카스 드론을 날리고 그다음에 F16, F15 공격 제트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날아가는데 다른 나라를 날아가야 되니까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휴링 뭡니까 그 기름을 공중에서 이제는 하면서 집어넣으면서 이제 타마 크루즈를 날려갖고 이제 수뇌부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수뇌부들을 몰살시키기까지는요, 사실은 굉장한 뭡니까 인텔리전스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때 없어진 것이 광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디모럴라이즈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이것도 살짝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코메니가 살고 있는 수뇌부 회담을 하는 곳을 그들이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많은 솔버를 가지고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새틀라이트로 열을 디텍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의 디텍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들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를 보면은 007 영화에서 사람이 지금 숨어있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와야 그걸 갖다 컴퓨터가 디텍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massive, 엄청난 열이 나오는 것이 테헤란에서 한 군데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결과, 이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usually 이런 전쟁은 언제 납니까? 밤에 납니다. 잘 안 보이니까. 분명히 기습은 밤에 하죠. 근데 이때는 왜 낮에 했을까요? 이 낮에, 오전에 코메이니가 모든 스텝을 갖고 한 곳에서 미팅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그때를 때린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이냐? aim, steady and fire. 조준하고 기다리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만든 모든 새로운 조직, 볼트 은행 시스템, 그다음에 그가 지금 다보스에서 발표한 The Board of Peace, 이건 다 전략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정말 엄청난 그 자기의 오케스트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란 옛날 페르시안 제국, 지금 뭡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이슬람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붕괴가 되자 이제는 외무부 장관이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의 스포크스퍼슨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는 수뇌부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상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어떤 순회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군인 기지가 있는 중동에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 일어나 있는 이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자유를 줘서 고맙다.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란이안으로서 이제는 우리 정말 기념한다, 셀리브레이트 하고 이제 파티가 났습니다. 이란에서도 났고 이란 외국에서도 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조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국에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딥스는 이런 그 트럼프의 공격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이란의 그동안 레짐이 딥스에 의해서 컨트롤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많은 사람이 호의를 보이자 그냥 쫓겨난 지난 47년 동안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던 팔레비, 레자 팔레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죠. 근데 레자 팔레비가 돌아올 때니까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받았던 그러니까 뭐냐 혁명, 그러니까 자유혁명을 하는 또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제 우리 그런 왕권 필요 없다. 우리 자유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정권을 만들어내자 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국민의 그 의견이 그쪽을 향하지 않고 아마 팔레비의 레자 팔레비를 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레자 팔레비의 준비와 함께 정권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요. 이런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유럽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다. 그리고 이란의 현재 무너지는 정권은 뭐를 했냐? 전화를 걸 때 영국에도 안 걸었어요. 프랑스도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었어요? 트럼프한테 걸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사반티를 중심으로 한 내셔널리즘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밖에 모든 소식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미송이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기름이 많은 지역의 기름 전쟁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많은 정권에 관계된 것에는 항상 미국이 인발부돼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인발부돼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레자 팔레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제는 순위 시아로 분류된 중동에 이제는 뭡니까 시아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